안녕하세요. 저는 황환 목사입니다. 안양제일교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그런 우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을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울 증상은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동 청소년과 그다음에 성인과 노인 이렇게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볼 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그런 우울 증상을 특별히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성인과 노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우울 증상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그런 우울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에게서는 신체적인 통증, 그 다음에 과민한 상태,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같은 증상들이 흔히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과민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좀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되는 그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특성을 좀 한번 보시면은 청소년기에는 정신운동이 지체되는 것, 즉 이렇게 두뇌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느려지는 그 같은 정신운동이 지체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친 수면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데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그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망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망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생각, 판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특별히 청소년기 그다음에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생각 자체가 좀 느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잘 수가 있고 그리고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청소년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슬프고 낙담스러운 그런 기분보다는 민감한 성품, 민감한 태도 이런 것들하고 까다로운 기분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슬프고 절망에 차 있고 아주 힘이 쭉 빠지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민감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보다 활기찬 모습인 듯 하면서도 화를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부분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식욕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동 청소년에게서는 이렇게 체중 증가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동 청소년에게서 이렇게 체중이 갑작스레 증가하는 그와 같은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집중력이 아주 많이 저하되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의 그런 성적이 갑자기 하락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은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 잘 공부가 이렇게 잘 했고 성적도 좋았던 친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성적이 딱 떨어졌다 하면은 이 친구의 그런 우울한 그런 마음, 우울한 어떤 사건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 친구의 그런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흐름, 우울이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울 증상 중에 하나, 아동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증상 중에 하나는 집중력이 저하돼서 이것은 성적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아동 청소년 중에 특별히 그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분리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애착 관계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참 소중한 건데 이게 떨어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초조해지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들, 그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울한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연령대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성이 좀 더 이렇게 한 2배 정도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은 사춘기 이전에 그런 어린 연령대의 아동에게서는 남자 아동, 그 다음에 여자 아동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좀 더 이렇게 많이 2배 정도 더 나타나게 된 시기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자 아동들이,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서 우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우울만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은 우울감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함께 동반된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우울증과 함께 동반되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 정신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행동장애로 나타나는데 이게 보다 파괴적인 형태로,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력 결핍장애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ADHD라고 얘기하죠. 그 ADHD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막 활발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과 우울감이 같이 이렇게 겸해져 있는,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아동에게서 사춘기 이전에 아동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춘기와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에게서 같이 나타나는 정신장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동과도 비슷해요. 파괴적인 그런 행동장애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주의력 결핍장애, 그 다음에 불안장애, 이것은 같이 이렇게 겸해서 나타나기도 한데 여기에 또 물질 관련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물질 관련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술, 알코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니코틴도 포함될 수 있고 마약류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 관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약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 또는 담배, 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우울이라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는 뭐냐면 섭식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그런 폭식증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것을 이렇게 아주 거부하는 거식증이라든지 이와 같은 하나의 그런 장애도 우울증과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서 우울 증상이 좀 다수가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에게서는 뭔가 다른 유형의 장애가 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그 장애, 우울 장애의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속적 우울 장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과는 좀 다른 기준을 좀 적용을 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는, 우울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2년이라는 기준은 성인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1년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가 짧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지속적인 우울 장애, 우울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동이나 여자 아동에게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달리 표현하자면은 우울 증상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게 한순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우울 장애를 경험하는 우리 그 남자 여자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거 일종의 수업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업 태도 면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그런 우울 장애의 그런 노출된 이걸 갖다 노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와 함께 있는 그 지속적 우울 장애와 함께 있는 친구들의 경험하는 우울 증상은 다시 한번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우울하다라는 그런 기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민한 기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감하고 뭔가 까다롭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분과 또는 인식 상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화를 내는 이제 그와 같은 성품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우울 상태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친구들은 쉽게 화를 내거나 까다롭게 구는 그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심리 행동적인 그와 같은 특성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낮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흔히 말해서 사회적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친구를 사귀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친하다라고 이렇게 뭔가 친해져 보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같이 놀고 하는 그와 같은 또 대화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야. 내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그 환경들이 전부 다 나에게는 안 좋은 것들이야.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뭐해? 뭐 이와 같은 아주 염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갖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좀 잘 주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속적인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주로 어느 시기냐면은 바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기가 좀 끝나가는 이게 이제 20대 초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주로 이 지속적인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길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 증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나의 행동, 그 다음에 표현들 이런 거는 그냥 성격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정서상의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울증 증상이라고 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분을 조절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분을 조절하는, 즉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의 그런 기분이 있을 텐데 그 기분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건데 마냥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바로 파괴적인 형태로,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의 특징입니다. 다른 연령대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우울증이다라고 한다면은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이 장애에 해당되는 연령대는요, 12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2세 이상에서 18세 이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장애가 나타나는 시점은 어디서부터 적용을 하냐면은 6살 이상부터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6살에서 10살 이하의 그런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는 그 항목에, 그 진단 병명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신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학과가 있어요. 각 그 대학병원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건강 클리닉이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데 가보면요, 특별히 소아정신과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아정신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 뭐랄까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 유형이 바로 이 장애를 가진 유형입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들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우울 증상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바로 여자가 우울 증상을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요, 이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참 말도 어려워요. 근데 이 장애 같은 경우는 남자 아동이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 학생들, 남자 아동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의 주요한 그런 증상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좌절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원했어요. 그 학생이 뭔가를 원했는데 그게 그만 묵살당하거나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디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를 갔는데 너무나도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갖게 해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사주지 않았어요. 아유,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일종의 좌절감이 이제 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좌절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친구는 안으로 이렇게 이제 누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도 할 텐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분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다 치우고 물건을 던지고 땅바닥에서 막 구르고 하는 이런 형태의 자신의 좌절감을 이렇게 이제 막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주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공격적인 말과,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것은 일종의 우울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주냐라고 했을 때 진단 기준상으로는 평균 2주 동안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상,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 나타나면은 이건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3번 이상 나타났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런 행동이 나타나거나 학교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 다른 뭐 마트라든지 어디 뭐 학원이라든지 다른 환경인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두 군데 이상에서 이런 행동들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된 그런 우울 장애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에는 분노를 보일 수가 있죠. 아주 분노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분노를 표현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발달 심리상으로 뭔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몇 가지 이제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진단 기준을 놓고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 친구는 이와 같은 뭐랄까요, 정신장애, 일종의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증상을 좀 본다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과민한 기분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예민해 있고 그 다음에 까다롭고 쉽게 화를 내고 하는 그와 같은 기분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분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냐면요. 아까 첫 번째 분노를 표현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한다고 그랬죠. 아주 자주 표현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한 번 분노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이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아주 지속적으로 예민해져 있고 화를 자주 내고 그 다음에 화가 나 있다라는 거, 너무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 나 건들지 말라는 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러니까 이 두 구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것을 과민한 기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분이 어느 한 시점에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울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이와 같은 뭐 과민한 기분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분노를 내는 거 이런 것을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런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 부모님이 봤을 때, 쟤 정말 뭔가 좀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 가지 그런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와 같은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일단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화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의 수업에 잘 참여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제를 내주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 상당한 짜증을 내면서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든 이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놀이터에서 노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 같은 특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위험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때로는 시도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섬뜩한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 친구들 가운데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신과적인 그와 같은 문제점들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우울 장애들 중에서도 어떤 때는 아주 초조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상당히 기분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아주 축 처져 있는 이것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우울 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양극성 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극성 우울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으로 반항하는 그와 같은 행동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도 이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와 함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장애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가 막 장애가 다 붙어 있는데 누구나가 욱하는 성질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구나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장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본인이 발달 그 단계상 이렇게 밟아와야 되는 그리고 당연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상의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정도 이것을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울장애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사례를 하나 이렇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우울한 친구입니다. 12세 남자 아동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 사는 친구는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이렇게 의뢰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12세의 남자 아동, 즉 아들이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과민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분을 얘기합니다. 자주 분노의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계를 결정하는 것, 즉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한을 결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숙제를 시키기 위해서 게임기를 옷장에다 이렇게 감춰놨는데 그 게임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다가 옷장에 있는 걸 알고 옷장 문을 부숴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친구하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서 패배를 하니까 상대편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결국은 정학 처분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온종일 뛰어다니는 극도로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은 반면에 일이 잘못될까 봐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민감한 성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는 그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못 산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갖다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주의 산만 충동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10살 때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에는 감정의 기복이 더욱 확연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몹시 퉁명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인다.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는 그 같은 소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논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숙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을 자는 시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때 자라, 이때 뭐 해라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공격적인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부모님도 이와 같은 아이의 행동 때문에 지치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슬슬 피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식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즐거움과 어떤 어느 정도의 활력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이 친구와 같이 상담을 했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분노 표현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와 같은 성향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화가 나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 상담사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은 세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학교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 화내고 싶어요.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장애라는 것이죠. 장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즉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예민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루 종일 그리고 수년 동안에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ADHD를 이렇게 진단받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아동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대해서 특별히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말씀으로는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를 곰곰이 보시면은 사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을 찾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 무엇을 들고 왔냐면은 수금을 들고 왔어요. 악기를 들고 와서 그 안에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이 사울에게 들려줬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사울의 그 같은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영감 있는 그런 노래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잘 다스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울감을 아주 강하게 느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주로 들었던 그런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극으로 시작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찬양들은 상당히 오래된 찬양들이 많았는데 그 찬양들이 제게는 그 마음을 우울한 마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찬양을 이렇게 자주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 가사에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맡겨보시는 것 이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동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과민한 그런 기분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 때로는 이 아이가 왜 이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우울한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우울한 마음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